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자 이경태입니다. AI 피팅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I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애플이 또 새로운 소식을 또 들고 왔죠. 그리고 뭐 오픈 AI도 하반기에 또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를 내놓지 않을까, 뭐 소라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변화에서 우리들은 어떤 서비스를 쓸까 이런 고민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프롬프트를 활용한 그런 어떤 채팅 서비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좀 활용해서 우리 삶에 보탬이 될까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셨습니다. 리튼 테크놀로지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튼 테크놀로지스 김태호라고 하고요. 회사 이제 공동 창업을 했고, 현재는 이 코퍼레이트 디벨롭먼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성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정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열심히 스타트업답게 사업을 음,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냥 제가 이사님이라고 부르면 아, 네, 될까요? 편하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튼 테크놀로지는 저희하고 좀 상당히 좀 관계가 좀 가까워요.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또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사실은 이제 그 리튼 테크놀로지가 많은 변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볼 때 좀 성장성 이런 부분도 기대가 큰데요. 그 리튼 관련해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긴 하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간단하게 좀 리튼 서비스를 네.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네,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리튼 테크놀로지스는 생성 AI 플랫폼 리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사업을 모두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저희의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한국을 넘어서서 이제 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이제 대부분의 유저가 사용하는 메가 플랫폼 음, 혹은 AI 슈퍼 앱을 만드는 것이 네. 혹은 되는 것이 이제 네.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과 일본 총합해서 370만 명 정도의 유저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입자죠? 네, 가입자 기준으로 이제 370만 명을 넘었고, 네. 이제 과거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이 검색이나 혹은 메신저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을 확보해서 유저들의 첫 화면, 컴퓨터 음, 속 첫 화면이라던가 이제 스마트폰 속 첫 화면을 차지했던 것처럼 네. 저희는 AI의 생성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결합해서 음, AI 시대의 새로운 화면을 좀 첫 화면을 이제 음, 잡아 나가고 싶은 목표를 갖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색 서비스라든가 메신저 네. 서비스 무료로 사용하듯이 생성 AI가 서비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런 GPT라든가 네. 클로드 같은 모델뿐만 아니라 저희가 AI 검색이라든가 음, 캐릭터 채팅 같은 기능들도 네. 통합해서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네요. 저희 소개가 좀 길었던 것 아니, 괜찮습니다. 같은데, 또, 네,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 어떤 서비스인지 네, 좀 여러 가지 좀 알면은, 네, 모든 기능을 다 쓰지는 않지만, 그 네, 중에 핵심 서비스를 쓸 수 있고, 그 가운데 뭐 캐릭터라든지, 뭐 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그 나름의 기능을 또 더 맞습니다.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 생성 AI로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가지 음, 앱에서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많은 유저분들이 이제 음.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선호에 맞게 사용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제 이사님이 이제 공동 네, 창업자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리튼이 처음에 이제 창업한 당시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함께 하신 그런 부분이니까 옛날에 그 뭐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일부 나오긴 했는데 네, 리튼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나온 거죠? 창업을 하게 된 네. 거죠? 사실 음, 이제 저희 리튼 테크놀로지스에서 저를 포함한 이제 공동 창업자들은 네, 청소년 글쓰기 관련 활동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네, 봉사활동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게 사실 시작은 저희 대표였던 이세영 대표가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네, 이 글쓰기 문제에 굉장히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청소년 글쓰기 혹은 이제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네, 또래의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이 글쓰기라는 게 이제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해서 그걸 글로 표현하는 건데, 그렇죠. 그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같은 고등학생,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대학생이 된 친구들과 음,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네,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진행하던 중간에
사실 이 음. 코로나19가 그쵸. 터졌고 네. 저희도 이제 원래는 대회라고 할까요? 그런 단체 활동을 이제 모여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활동이라던가 혹은 단체 이렇게 집합되는 활동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온라인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는 부분들 혹은 이제 어, 원래 참가자들끼리 토론하거나 피드백 받던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온라인과 영상으로 대체를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저희 팀끼리 느꼈던 부분들은 이 팀이면 뭐를 해도 같이 함께 나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가득 네. 찼었던 아, 예.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창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창업을 조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지에 대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네. 일단 저희가 익숙했고 주변에 있었던 문제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늘 해결하려고 했었던 문제가 이 네. 표현력 혹은 글쓰기 문제였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품도 여러 번 만들어 보고 네. 연구하다 보니까 GPT라는 기술을 어떻게 보면 다른 팀보다 조금 먼저 그쵸. 조금 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이 꿈꿨던 이 표현의 병목 현상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큰 변화를 한번 혹은 큰 임팩트를 만든 만큼 네. 이번에 이런 글쓰기 문제에서 혹은 이제 청소년 대상 학습용 글쓰기에서 나아가서는 이제 누구나 이제 겪는 생산성이라든가 마케팅 글쓰기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혹은 일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의 유저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통합형 플랫폼으로 이제 네. 리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네. 리튼이 사실 리튼 이제 영어로 하면 또 쓰여진 뭐 그런 네, 맞습니다. 수동태에서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럼 글쓰기에서 기반됐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나 그런 그 명칭을 시작을 한 건가요? 처음에 할 때 좀 약간 에피소드나 뭔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런 네.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런 이름을 지을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 예. 처음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죠. 처음에는 되게 막 네.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easy write라던가 예. 어쨌든 저희는 뭐, 글쓰기를 쉽게 해준다는 그쵸. 것들을 되게 많이 직관적이네요. 강조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조금 더 write보다는 자동으로 이미 쓰여져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그럼 이미 write, wrote, written 어떠냐 이미 생각하는 순간 쓰여져 있는 뭐 이런 그렇죠. 요즘에 생성형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네. 뭐 이렇게 어떤 프롬프트를 집어 넣으면은 뭐 예를 들어 저희도 이제 뭐 기자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세부 내용을 조금 어느 정도 넣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 간단한 기사를 만든다든지 뭐 좀 더 분석된 기사를 써줄 수 있는데 그게 사실상 뭐 빨리 되면 몇 초 안에 되는 거잖아요. 몇 초 안에 리튼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름을 또 네. 지으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뭐 기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그 리튼이 초창기에 사실은 이제 그 GPT 계열이 이제 챗 GPT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리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랑 그 챗 GPT 이후랑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전에 사실은 네이버 또 LLM을 좀 먼저 쓰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또 GPT를 또 지금 쓰고 있고 한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요. 이제 저희가 그런 처음에 저희가 이런 GPT라는 존재를 알게 됐을 때는 네. GPT-3가 출시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GPT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문장 생성 쪽에 그러니까 문장 생성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생각했던 능력보다는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요약 쪽으로 조금 더 발전을 많이 했다던가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제 당시에 이제 GPT-3를 조금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기능들이 되기 시작하고 그쵸. 문장 생성 같은 것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거라면 조금 뭐 어떻게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저희가 GPT-4나 이런 걸 사용할 때 뭐 문단을 넘어서 거의
글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요번에 나온 GPT-4 옴니 같은 경우에는 음. 모델에 눈과 귀를 달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멀티모달까지 그렇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네.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런 문장 단위 혹은 네. 짧은 단문만 가능했어서 이런 단문을 활용한 툴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한 문장 혹은 세 문장 혹은 짧은 문장이 가능한 그런 유즈 케이스들을 많이 찾았었던 것 같고요. 네. 모델들이 발달하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챗GPT가 등장하고 글 쓰는 능력 자체가 엄청 올라가면서 점점 더 장문이라던가 네. 혹은 그 모델의 가능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모델 등을 계속 했었고, 또 모델들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빠르게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그럼 그 현재 엔진을 그 뭐 GPT만 쓰는 건 아니죠? 네, 저희가 이제 GPT 포함해서 네. 뭐 클라우드라든가 다양한 모델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GPT 계열에서는 옴니를 쓰고 적용이 된 거예요? 네, 아마 촬영 일자 기준으로 네. 어제 이제 예.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일부터죠. 11일부터 네. 적용이. 그럼 얼마 안 됐네요? 저희가 네. 일단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하긴 뭐 GPT-4 옴니가 나온 지도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또 재빠르게 또 적용하는 데는 또 과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어때요? 뭐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발하는 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긴 한데, 회사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테스트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용자들한테 뭐 피드백을 받기 이전에 회사 내부적으로는 4하고 옴니하고 좀 차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체감되는 게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가장 빠르게 조금 체감이 됐던 거는 네. 그 속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곤 하지만 네. 결국 이 텍스트 속도가 어떻게 보면 좀 체감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실제로 이게 토크나이저가 한국어 기준으로 한 1.7배 정도, 네. 일본어 기준으로 한 1.4배 정도 좋아졌다고 이제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유저 단에 전달되면서는 훨씬 더 빠르게 1.7배보다는 더 빠르게 좀 느껴지는 체감 속도가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저 역시도 뭐 쓰다 보면은 그 속도에서는 좀 더 빠르다라는 네. 게 체감되는데, 그 사실 GPT-4 옴니 5를 쓰는 부분은 또 비용 문제 또 생각해봐야 되는데, 네. 비용이 상당히 또 절감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실은 이게 GPT-4 옴니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모델의 사용료 혹은 이런 이용료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낮아지고 있는 수준이고, 네. 사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 GPT-3 이전부터 봐왔던 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하락세를 명확하게 목격을 해왔던 팀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거를 보았고, 이제는 거의 새로운 모델이 나와도 계속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5가 나왔을 경우에 더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가요? 5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은 오픈 AI 쪽이 알겠지만, 네. 근데 5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네.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약간 그 현재 오픈 AI가 그 4 옴니 관련해서는 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조금 확장하는 부분이잖아요, 유저들한테. 네. 그랬을 때 5는 어쨌든 그 연산 부분에서는 좀 더 좋을 것이고, 그죠?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은 맞는데, 거기에 반해서 정말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건 조금 전 좀 반신반의한 부분이거든요. 패턴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저도 좀 뭔가 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패턴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혹시? 저 패턴이 명확하게 있다기보다는 초기에 출시된 비용보다는 점점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 모델의 사용 비용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네. 이런 토크나이저의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네. 앞으로는 더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의 GPT 이외에도 다른 모델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제미나이라던가 네.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가격은 앞으로도 조금 시장 가격이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 보면 이제 올해죠. 이제 그 리튼이 이제
그 생성 AI 그 스타트업 협회 네. 회장사로 하면서 협회가 또 탄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협회가 아직 규모는 지금 회원사가 지금 아주 뭐 20여 곳 아닌가 뭐, 싶은데 25곳 정도로 그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초기 상황이긴 한데 이 협회 활동도 이제 다양하게 해야 될 텐데 리튼이 또 이제 사실상 그 대장으로서 대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네. 저희가 음. 초반에 이제 리딩했던 다른 네. 회사들과 같이 함께 리딩했던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영광스럽게도 첫 번째로 이제 협회 장사를 맡고 있고 더 저희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좀 더 있죠? 이제 콴다도 네. 저희 협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누마 AI라고 네. 이제 거기 뭐 하는데요? 연세대학교에 이제 송민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웹툰 관련한 이런 생성 AI를 활용한 이제 웹툰 쪽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네. 이제 다른 기업들 25개 기업들을 모두 일일이 나열할 네, 수 없어서 아유, 너무 그쵸. 아쉽지만 네. 정말 생성 AI에 대해서 되게 열정이 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생성 AI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이쪽 산업을 보면 크게 나눈다면은 결국 LLM을 일단은 갖고 있느냐,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개발했느냐 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LLM을 또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이제 자기 자신들만의 또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또 SLLM 비슷하게 좀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LLM을 활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내놓느냐, 이런 약간 엄청 크게 큰 테두리로 보면 세 가지 파트로 좀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리트는 이제 세 번째 파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나머지 생성 그 AI 스타트업들도 협회 회원사들도 사실 세 번째 파트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아, 않고요. 그래요? 다양한 이제 생성 AI를 활용한 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이 응용 파트에 있는 기업들도 음. 있지만 이제 모델 개발이라던가 모델 네. 내에서 이제 RAG 이런 쪽으로 태클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기업들 아무래도 이제 가이사의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 생성 AI 시장이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네.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규제라던가 그쵸. 혹은 시장 상황이 이제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약간 혼자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 할 때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함께 이제 대응한다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다 보니까 네. 말씀해주신 이 세 가지 카테고리 혹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왔을 때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함께 조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일부 이제 보면 리튼도 마찬가지지만 그 새로운 LLM 모델이 나오고 생성형 뭐 일례로 오픈 AI가 뭐 생성형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제 뭐 소라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본격적으로 나오면 영상 관련된 생성형 업체들이 어떻게 그 시장을 또 어떻게 보면 위협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리튼의 경우에는 새로운 그 LLM 모델이 나올 경우에 그 위협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걸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저희는 이제 그 모델 개발사들과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협력 관계 혹은 파트너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그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만을 활용해서 이제 그것들을 유저분들한테 잘 전달하는 거, 또 혹은 이 생성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삶에 편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 주는데 그렇죠. 이제 관심도도 높겠지만 이제 여전히 유즈 케이스 쪽에서 개발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직 나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지났고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유저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달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종의 미션이자 일이기 때문에 이런 네. 모델들의 잘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성 AI 이제 협회 회원사들 보면 이제 사실 그 리트는 이제 약간 범용 개념으로 이제 많은 걸 할 수 있는 네. 역할을 뭐 서비스가 돼 있잖아요. 플랫폼화 돼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수학 관련된 그런 네. 부분도 있고, 그게 콴다인가요? 콴다는 이제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뭐랄까 전문적인 맞습니다. 시장을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생성형 AI 시장에서의 해법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보세요? 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액트 음, 1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 오픈 AI 같은 모델사들이 굉장히 네, 이제 주도를 많이 했고, 이제 실제로 주변에 이제 제 지인들 물어보면 오픈 AI나 챗GPT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음, 막 제일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런 그 생성 AI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도 나오게 될 음,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얘기를 네, 하는 게 생성 AI 결국에는 전기, 음, 결국에는 인터넷처럼 될 것이다. 그쵸.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인터넷과 같아서 이제 어떤 도메인이든 음, 더 잘 붙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거를 또 범용으로도 계속 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그 기존의 이제 GPT나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서비스를 쓰다 보면은 최근 소식들이 학습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네. 리트는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상당히 뭐 3월 정도였나요? 그 AI 아, 검색이 네. 나와가지고 조금 그래도 이슈화 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시청자분들한테 AI 음. 검색에 대해서 조금 좀 소개 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제 AI 검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 검색 음,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GPT에다가 이제 원하는 거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네, 특정 시점 이후에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조금 많이 들어봤었을 거라고 이제 대략 저뿐만이 아니라 지난해까지 학습이 된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음, 모든 분들이 이런 이 시점 이후의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처럼 이 단일 LLM의 한계로 조금 지적받아왔던 부분이 그 시성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AI 검색이 조금 많이 해결을 해서 저희 리튼의 AI 검색을 사용을 해 보시면 네. 이제 실제로 최근 정보들까지 음,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 이 검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포탈이 안착한 이후에 어떻게 음, 보면 꾸준하게 있던 네. 변하지 않았던 이런 검증된 수요인데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성 AI 항으로 좀 결합을 한 측면이 있고요. 음, 이런 우리가 원래 검색 엔진에다가 입력을 해서 음, 뭔가를 찾고 싶다고 했을 때는 네. 내가 검색을 하고 그거를 음, 이제 찾아서 링크에 들어가서 보고 그거를 이제 또 사이트를 하거나 혹은 의사결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AI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내가 이제 친구에 대해서 AI가 스스로 발화 의도나 히스토리 등을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답변만 찾아보면 되는 구조라서 네. 또 저희 AI 검색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옆에 네. 그 출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맞아요. 어디서 네. 정보 같은 것들이 나왔을지를 이제 표현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시거나 이러면 음, 눌러서 이동하실 수 있게 좀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오픈 AI의 이제 챗GPT 하면서 빙챗으로 이제 MS가 네. 활용하면서 챗GPT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검색을 음. 활용하면서 빙챗에서 이제 어떤 출처 부분을 지금 알려주는 부분들이 네. 또 다른 그 LLM 모델하고는 좀 특별하게 좀 차별화를 좀 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처음에는 빙챗을 보는 듯한 느낌을 좀 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좀 착안한 부분이 있는 건지. 저희는 아무래도 그 검색 음, 서비스를 활용하기 이전에 LLM을 계속 사용했다 보니까 네, 이 정보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비단 저희뿐만 한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음,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쪽에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이제 저희가 이 AI 검색을 통해서 주고 네, 싶어 했던 가치 자체가 이 정보 획득에 있어서 비용적인 뿐만 아니라 네, 유저의 시간도 이제 절감하는 건데 그렇죠. 만약 AI 검색이 그냥 결과값만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시간이 어쩌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신뢰성을 위해서 한 번 더 검색해 보면 AI 검색이 네, 조금 어,
시간을 더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음.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표시가 되면 조금 더 시간이라든가 네. 생산성을 매니지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AI 검색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간 부분들 네.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제 로딩 시간들이 네. 나오잖아요. 점점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네. 그 그래프처럼 막대 그래프 해가지고 쭉 이렇게 게이지바처럼 쭉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네. 한데 그 리튼에 이제 AI 검색도 보면은 하다 보면은 뭐 검색을 뭐 찾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준비 중이다 이런 어떤 멘트들이 좀 이렇게 약간 다르게 좀 네, 나오는 것 나오고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그런 부분인가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좀 지루해하거나 아니면은 GPT나 사실 이 LLM 챗 모델을 쓰는 사람들은 당장 뭐 안 되면 그냥 넘어가거나 다른 음. 서비스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는 차원인가 그런 개념인가요? 아무래도 이런 설명을 계속 해드리는 게 조금 음.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네. 부분들이 조금 더해진 것 같고요. 네. 네, 저 스스로 그냥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얘가 어디쯤 왔구나라는 거를 계속 이게 게임도 보면 로딩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네. 완료했는지는 네.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유저들로 하여금 뭔가 이런 기다림에 있어서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텍스트 말고 뭐 다른 뭐 그래픽이나 이모티콘이나 그런 거는 혹시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 본 건 없으세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그래요? 내부적으로 한번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근데 다만 제 생각으로는 약간 그 리튼이잖아요. 그래서 글에 대한 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한번 또 오늘 끝나고 회사로 다시 들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그래도 그 재밌게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GPT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LLM 모델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업무에도 쓴다고 하지만 아직은 좀 흥미 위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저는 그 뭐 다른 업체 좀 이렇게 비유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그 무슨 카카오 뭐 개발 팀에서 뭐 카카오 팀에서 뭘 해가지고 뭘 한다 해갖고 그런 부분도 있고 뭔가 정감 있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뭐 결국은 이모티콘이나 표현하는 방법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도 서로 간의 그 챗이잖아요. 유저 서로 간에. 그래서 거기서 이모티콘을 많이 하는 게 시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친근감을 갖고서 쓰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차피 리트넷 서비스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계속 서비스를 받지만 그 안에서 너무 글로만 또 표현하면 좀 더 지루하지 않을까? 오히려 지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해줬지만 오히려 그것도 같은 패턴에서의 어떤 표현 방식이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그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느라고 좀 조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뭔가를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한번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성 AI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지만 저의 생각은 더 쉬워져야 되고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리튼에서는 이미지 생성도 이제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생성 AI 이미지를 만들 일이 있었는데 이제 생성 AI 이미지를 만들려면 프롬프트를 흔히 말해서 잘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서 저도 계속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쓰는 거를 잘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잘 쓸 수 있게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유저가 간단하게 설명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검색 시장을 한 번 더 보면 구글이 아직은 제대로 된 AI 검색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은 제미나이를 한다고 해도 뭐 MS처럼 뭐 획기적으로 빙챗으로 적용해가지고 GPT를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닌데 일단 AI 검색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 리튼도
검색 시장에 대한 그 시장성, 이미 아직은 검색 시장이 지금 네이버나 뭐 다음 보면은 그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시장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 드는데, 그 공략 포인트가 있죠. 검색 저희가 시장. 생각했던 거는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검색 수요라는 거는 분명히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제일 검증된 수요인데 네, 이제 그렇죠. 보시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빙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음, 구글도 얼마 전에 AI 오버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그 검증된 수요를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다 생성의 향으로 지금 최근에 가져오려고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결국 이 생성의 향으로 가져온다는 것 자체는 어 말씀드렸던 네, 시간에 매니지하는 음, 관점이라던가 혹은 더 직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려주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고 저희도 유저가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AI 검색을 조금 음,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이런 다양한 사이트 링크 등을 접속해서 알려주고 네, 예. 이제 유저의 관심사라던가 음, 히스토리 등 혹은 발화 의도 이런 것들을 해서 더 적절한 답을 좀 제공하면 더 좋은 검색 그 AI 검색을 돼서 이제 네. 유저분들이 더 잘 사용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최근에 또 이제 큰 소식이 있는데, 좋은 네. 소식이죠. 아, 그래서 또 투자를 또 크게 받았는데, 네. 그 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외국에서의 어떤 투자였기 음,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과정이나 뭐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요번에 정말 그 감사하게도 네, 프리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게 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자 라운드를 열었고 네,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도 이번에 합류를 하게 돼서 라운드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6월에 음, 이제 A 라운드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가려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액트 2 쪽 방향, 네, 그러니까 AI 모델에 되게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는데 음, 이 AI를 일상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음, 이제 응용 영역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트라이하고 그 다음에 유저분들한테 계속 서빙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되게 감사하게도 좋은 음,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네, 또 이제 저희가 그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음, 제가 그 소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둘 다 코퍼레이트 디벨롭먼트를 네, 맡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일본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음, 내부적으로 조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부분에서 그런 평가를 했냐면 한국에서 저희가 그 유저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23년 1월 기준으로 거의 10만 명 아래의 유저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마지막에 12월 달에는 거의 유저가 200만 명 정도가 음, 넘었으니까요. 1년 네, 새 거의 매주 주 평균 한 1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비슷한 성장세가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 음, 일본에서 저희가 1년 늦게 1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서비스 런칭한 이후 한 1년 정도 늦게 일본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네, 1년 전 한국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음,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 한국과 일본에서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음, 되고 있어서 네, 향후에 한국과 일본 이외에도 다른 비영어권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투자적으로도 이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하고 서비스 모델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다만 그 컨텐츠적인 음, 측면에서 수급이라든가 네.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조금 다른데요. 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리트넷 서비스 보면은 이제 캐릭터 이 네. 부분, 그 한국도 뭐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음. 사실 캐릭터의 또 고향은 또 네.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반응, 또 일본에서의 반응, 또 조금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지금 캐릭터 챗이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시고 계셔서 정말 이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제가 조금 감동적인, 저 스스로한테 예. 굉장히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어떤 하나가 거요? 있었는데, 일본에서 저희가 캐릭터 챗을 런칭하고 나서 예. 이제 유저분한테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 근데 이제 유저분이 자기는 저희가 만든 캐릭터 챗과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힐링이 많이 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얘기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친구한테는 좀 편하게 얘기하는 네. 그런 느낌이 있다. 네. 그래서 혹여나 일본에서 서비스를 정리하더라도 네. 이 캐릭터 챗을 조금 남겨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그런 또 어떻게 서비스로. 보면 그 되게 보면 유저의 그런 진심이 담긴 후기를 받았을 때, 아,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러네요. 라는 다짐을 네. 매일 하지만 또 한번 강하게 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일종의 가상 개념일 수 있잖아요. 네. 캐릭터 챗은 실전 인물이 아니고 이제 가상에 된 캐릭터가 결국은 챗봇 개념에서 네. 답변을 주고 좀 네. 정감 있게 해주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이제 정감 있게 해주는 캐릭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캐릭터가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세팅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캐릭터 챗은 어떻게 보면 엔터의 영역에서 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롤플레잉 개념이고, 저희가 교과서만 보더라도 롤플레잉 개념의 그 자료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향후에는 이제 학습된 AI와 롤플레잉을 하면서 예를 들어 역사 속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걸 했을지, 네. 혹은 내가 그 사람의 반대편으로서 토론해 보면서 네. 그 사람 왜 이랬을지, 혹은 반대편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는 엔터 이외의 영역에서도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뭐 AI 검색도 있고 뭐 캐릭터 챗도 있지만, 저는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이 이제 스튜디오 네. 이 부분이거든요. 네네. 스튜디오에 제 앱 비슷하게 약간의 이제 거기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줬잖아요. 네. 유저들이 이제 뭔가 서비스를 좀 더 서비스처럼 뭔가 만들 수 있게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또 몇 권을 그동안에 썼거든요. 한 네. 4권 정도 됐나요? 하는데 이제 전자책 분야 그래가지고 네네. 사람들이 은근히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쓸 수 있는 나도 네. 작가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 나도 네네. 작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네네. 그 한 4단계 거쳐가지고 스튜디오를 활용해가지고 그 만든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의 기능을 좀 올리는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 스튜디오가 사실상 그런 부분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스튜디오가 하반기에 좀 더 변화될 가능성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스튜디오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히스토리부터 조금 네. 설명을 하면, 저희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에 출시된 저희 내부 서비스인데,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랑 가장 유사한 개념을 뽑으라면 GPT 스토어를 그렇죠. 뽑을 수 있을 것 있죠.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5월에 출시했으니까 네.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먼저 이런 개념을 좀 출시하게 됐는데,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 어떤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냐면, 저희 유저분들 중에 이제 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이제 스튜디오는 이제 그 중에서도 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보시면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는 거 이외에도 이제 행정 업무가 조금 수반이 되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네.
흔히 말하는 생기부, 음. 생활기록부 작성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 조금 가까운 그쵸? 업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튜디오로 조금 자동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많았던 걸로 조금 인지를 하고 있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이제 2.0으로 조금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거를 내부 핵심 기술력 중 하나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생성 AI 시대에 좀 블로그 모먼트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네이버랑 다음에서 블로그랑 카페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사실 그 전에는 뭔가 사람들이 누구나 나만의 페이지를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홈페이지 만드는 게 조금 어렵고 좀 시간도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다음 블로그라든가를 카페 같은 통해서 것도 있고.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페이지 혹은 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생성 AI 시장에서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네. 유저들이 어떤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혹은 전문 지식 없이도 네. 리튼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만의 어떻게 보면 툴 혹은 에이전트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좀 일반 유저들한테 네. 제시하기에는 일각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챗을 프롬프트를 넣는 것도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그 툴 개념의 그런 부분들이 네. 좀 더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좀 얘기도 있거든요. 네.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일종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결국에는 생성 AI가 쉬워져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더 잘 써서 좋은 결과물 만드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내가 간단하게 해도 이제, 근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유저가 얼마나 자세하게 네. 프롬프트를 쓰냐 혹은 설계하냐에 따라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보편화가 되려면, 생성 AI 보편화 관점에서는 쉽게 얘기해도 잘 알아듣는 혹은 좋은 아웃풋이 보장되는 네. 서비스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부분은 친근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개선되는 업데이트 포인트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 써서 가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하면 네. 자기만의 툴을, 그러니까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보면 네. 그 홈페이지를 뭐 몇 글자 넣었더니 홈페이지가 네. 만들어지더라, 아니면은 어디 그냥 그 URL을 그냥 넣었더니 또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또 어떤 거는 뭐 PDF, 뭐 PPT 몇 자 컨셉만 정해줬더니 PPT를 만들어 주더라. 그래서 네. 정말로 뭐 리튼도 마찬가지, 뭐 기존 서비스도 뭐 어느 정도 골격만 맞춘 뭔가 계획 같은 걸 넣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뭐 보고서도 만들어 준다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서비스를 해서 순식간에 좀 더 그 고퀄리티의 어떤 서비스를 내주는데, 스튜디오도 좀만 더더욱 더 쉬워진다면은 스튜디오를 위한 뭔가 좀 더 또 고급화된 프롬프트나 아니면 그런 방법들을 더 자동화시켜 가지고 유저들이 그냥 뭐 대략 썼더니 스튜디오 툴이 만들어졌어, 이런 거면 저는 되게 그런 거라면 쓰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툴을 제가 스튜디오에 만들 때도 보면은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 봐서 아는데 좀 뭐랄까 이쪽에서 만들 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걸 정말 쓸까라고 할 때 한 번 쓰고 어떤 거는 그냥 끝나는 부분도 있고 흥미 위주로 끝나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실용성 있게 만들기에는 또 만드는 사람들의 또 그 전문성이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튜디오를 뭐 지금도 스튜디오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그 일반 유저들이 뭐 그 챗봇처럼 쓰는 그런 거 말고 AI 검색 같은 거 말고 스튜디오로 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서비스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쉬워진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에서는 그런 사용성 부분들도 더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실 프롬프톤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툴을 만들어서 경연하는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좀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네. 좀 쉽게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죠.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모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사용돼야 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리튼과 생성 AI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누구나 쉽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AI를 저희는 조금 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과 같은 네, AI가 그렇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서비스들이 네. 제가 보기에는 리튼 서비스는 상당히 온리 B2C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을 향한 서비스인데 그런 기조가 그대로 가는 것인지 뭐 GPT나 뭐 다른 것도 다른 서비스들 보면은 네. B2C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리튼의 경우에도 현재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네. B2C를 하다 보니까 생성에 따르는 토큰 비용 네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도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시간에도 지출이 또 많으니까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B2C 영역만 고수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방향성이 좀 변화될 부분이 있는 건지 추가될 것 그런 부분도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저희는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B2C 서비스가 맞고 생성 AI 시대의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과금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생성 AI 시대에는 이 생성 AI라는 게 어쩌면 이 생성 AI 시대라는 표현이 나중에 되게 역사적으로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터넷과 같아질 거기 때문에 유저분들에게 생성 AI를 유료로 이용한다는 개념이 조금 성립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료잖아요. 네, 이미 무료인 경우도 있고요. 더 가격도 많이 토큰당 비용도 계속해서 낮아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런 상황에서 구축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되게 검증된 BM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검증된 수요인 검색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보면 뭐 광고라든가 수수료 같은 BM 등이 결국 이제 아무리 기술이 변해도 성립하는 그런 플랫폼 쪽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이 조금 생성 AI 시대에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기술이 바뀌는 따라서 그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넷 시대의 그런 광고라든가 모바일 시대에 그런 게 바뀌었던 것처럼 생성 AI 시대에서는 뭐 조금 더 달라진 형태?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나온 이후에 네이버 속에 있는 광고는 신문에 있었던 광고라던가 혹은 기존에 디스플레이로 하던 광고랑 달랐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을 것 같고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조금 실험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리튼의 현재의 경쟁자 그리고 미래의 경쟁자 왜냐하면 현재 경쟁자와 미래의 경쟁자를 알게 되면 그 하나의 양쪽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출발점과 또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 점이 나오면 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그으면 이제 일종의 방향성, 패턴을 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 싶네요. 네. 사실 뭐 이런 질문은 스타트업이라면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산업에서의 경쟁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기 마련인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만의 답을 이제 조금 드리면 리트는 이제 현재 어떤 영역에 뭔가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모델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뭐 AI 검색이라던가 캐릭터 챗 같은 일종의 AI 앱들을 다 통합해서 제공하는 그 플랫폼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되게 퍼스트 무버로서 조금 빠르게 독자적인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서비스들이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그런 기업들이 라이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현재까지는 조금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독특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이런 경쟁자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AI 검색이라든지 네. 검색 시장만 하더라도 뭐 네이버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네. 어느 정도 시장의 일정 부분을 이제 떼올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는 가져올 수 있고, 또 그쪽의 기존의 검색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시장을 또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경쟁자적인 차원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는 조금 뭐 형태로서는 뭐 지금 다른 그런 기업이 뭐 단순 비교할 기업이 없지만, 시장에서는 좀 시장으로 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업과 사실상 시장에서는 만나야 되잖아요. 소비자 앞에서 경쟁을 해서 그 소비자들의 어떤 뭐 돈을 뭐 네. 가져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어찌 보면은 결국은 시장 안에서는 경쟁을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여쭤본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뭐 AI 검색처럼 겹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핵심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는 AI를 생성 AI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희가 포털 서비스를 하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이용을 하고 각 포털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성 AI 포털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뭐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포털이 동일한 포털이고 비슷한 서비스를 영위하지만 각자의 방향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리튼도 향후에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처럼 메가 플랫폼이 됐을 때 다른 플랫폼들과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유저분들이 필요하신 서비스들은 모두 다 선택해서 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마지막 질문이 좀 되겠는데 지금 이미 이제 뭐 미국 쪽이나 일본 쪽 투자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보통 네이버나 뭐 일부 뭐 기업들 보면은 뭐 일본도 진출 많이 했고 해외도 진출 많이 하려고 하지만 영어권 진출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토종 IT 기업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리튼 역시도 이제 토종 IT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용 뭐 일본 뭐 더 나아가서 일본까지는 좀 어느 정도는 비전이 있다 보는데, 그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좀 비전이 좀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매 되게 기술 전환기마다 항상 특이하게도 이 특이하게도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제 로컬 스타트업 혹은 벤처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뿐만 아니라 약간 그 당시에 로컬 빅테크랑도 경쟁을 해서 이제 항상 살아남고 그 포지션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특히 한국 이외에도 한중일에서 이런 패턴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생성 AI에서도 되게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지금 한국과 일본 나아가서 다른 국가에까지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지역에 진출하다 보면 항상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다른 기업들도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과도 꼭 지역이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경쟁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유저분들이 잘 생활하실 수 있는 서비스 혹은 유저분들에게 생활에 더 밀착된 서비스를 통해서 선택받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래서 이게 비단 뭐 영어권 혹은 비영어권의 문제가 아니라 비영어권 서비스더라도 영어권에 들어가서 뭔가 유저들의 선택을 받으면 그게 영어권 내에서도 좋은 서비스로 정착을 하는 거고, 영어권 서비스더라도 꼭 이제 비영어권에서 실패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밀착하게 되어 있으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지금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향후에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을 가면서 기존의 그쪽 이미 진출한 로컬 플레이어들과도 경합이 있을 수 있고, 글로벌 테크 기업가들과 이제
혹은 미국에서 온 영어권 스타트업들과도 계속 여러 가지로 겹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 누가 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냐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일종의 소비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잘 찾아서 네. 그들의 문제들 잘 해결해 준다면은 뭐 언어를 언어가 떠나서 문제가 LLM이 사실 이제 LLM을 활용하면은 어떤 언어든지 다 네. 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번역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졌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어권 또 비영어권인데 비영어권도 또 각 세분화돼서 또 시장이 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좀 고객 친화적인 그런 어떤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좀 뭐 세계 영어권 비영어권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따지지 않고 좀 범지구적 서비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세계적인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국내에서도 이제 성장세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이제 진출해서 이제 더 성장세를 키워나갈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번 더 그 스타트업의 또 진행 과정을 보고요. 스타트업이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자금적인 부분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적인 부분이라든지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스밸리도 겪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때 그때야 바로 그 유니콘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튼 역시도 그런 유니콘 기업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태클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 하면 코리아 유스들이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밝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